수의사의 추천 정보 vet초이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예기치 못한 순간 늘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찾는 반려동물 또한 마찬가지. 해당 반려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에 응급으로 내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보호자분이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아이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문이 닫히고, 사람은 올라가고 아이는 1층 엘리베이터부터 끈에 따라서 끈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고 바깥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압박이 됐던 상황에서 다행히 3, 4층 올라가면서 끈이 끊어지면서 아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막 떨리는 증상, 활력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밤에 새벽에 응급으로 내원하셨던 상황이죠. 목줄과 같은 얇은 끈은 문닫힘 안전장치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려견 상태는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줌을 잘 못 싸는 것 같아요 하는 증상이 하나가 있었고, 반려동물 낙상 사고 시 골절이나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상이 없더라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CT 등과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반려견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상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수액 처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고 복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태로 복수천자를 통해 복강 내 오줌이 저류하는 요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T 검사를 진행하는 반려견. 자, 호흡하고. 저희가 엑스레이 상이나 초음파 상에서 방광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콩팥에 대한 신장 수치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상황이 있었어요. 소변이 복강으로 누출되는 원인은 콩팥, 요관, 방광 등의 이상 및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데, 반려견의 경우 요관과 방광 파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낙상이라고 하거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골절이 많고 내부 장기가 떨어지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지금 이 두 번째 경우죠. 뼈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부에 있던 장기, 방광 쪽에서 빵 하고 떨어지면서 거기서 요관 쪽에 아마 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관은 콩팥에서 생성된 소변을 방광으로 운반하는 경로로 이곳이 막히게 되면 소변 저류 현상으로 콩팥의 신우와 신배가 늘어나는 수신증이 발생하고 요관 조직 손상으로 소변 노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내원 당시에는 걸어 다니고,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보호자님이 이제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혹시 걱정스러우셔서 내원을 하셨고, 애가 의식도 뚜렷했고 걷기도 잘하고 그런 상태라서 보호자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반려견 상태.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 후 수술에 들어가기로 하는데요. CT 검사 결과상 요관 파열이고, 요관하고 방광에 붙어있던 기시부가 같이 파열돼서 좌측 요관, 방광이 지금 파열된 걸로 지금 진단이 돼서 수술이 지금 불가피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낙상 사고는 내장기관 손상에 대한 정밀한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부터 초음파, CT 검사 등 동물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을 찾는 것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건데요.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가 진행되고, 요관 및 방광 파열에 대한 문합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요관 파열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요관의 경우 얇고 가느다란 관으로 이루어져 요관 자체로는 문합 수술이 까다로운데요. 때문에 카테터를 삽입해 파열된 요관 부분을 문합해주게 된답니다. 2호 3호 빼줘. 여기서 2호 3호. 단순하게 이제 방광에 관련된 부분은 외과적인
뭐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시죠. 방광 쪽은 뭐 방광 절개해서 안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많이들 하시죠. 방광 파열된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관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별개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은 요관을 단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요관을 다시 문합하는 수술을 해야 돼서 거기 자체를 워낙 가느다란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봉합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그테일이라는 걸 안에 넣어서 요들을 단열된 부분을 분합하는 수술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요관의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콩팥에서부터 방광까지 연결된 가늘고 기다란 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주 가느다란 요관이랄지 어떤 구조물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걸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요관 결석이 있거나 요도 결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쪽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막 그 관강 자체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다시 봉합을 했을 때도 그 부분 자체가 워낙 가느다란 구조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 협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카테터를 무리하게 삽입할 경우 요관이 찢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수술인 거죠. 안에 관강 자체를 협착되지 않게 안에 관 자체가 넣어서 그 부분을 봉합을 해도 이 조직이 다시 회복을 하는 동안에 협착이나 폐쇄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구조물을 넣게 되는 거죠. 인공 구조물을. 그거를 이제 꼭 양쪽 끝이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피그테일 카테터라고 얘기를 하죠. 의료용 재료로 만들어진 얇은 튜브 형태의 카테터는 혈관, 뇌, 피부, 지방 조직 등 카테터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데요. 들어갔잖아, 저거 됐어. 카테터가 잘 삽입되었는지 실시간 방사선 발생 장치인 CARM을 통해 확인하면서 진행되는 수술. 신장과 방광 사이에 이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신장에 오줌이 만들어진 것이 그 피그테일의 관을 타고 방광까지 오줌을 전달하는 관의 역할을 하면서 절제해서 그 봉합한 그 요관 자체들이 회복하는 동안에는 그곳을 통해서 오줌이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수술한 부분이 협착이 되거나 좁아지는 것을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하죠. 해당 카테터의 경우 수술 부위가 회복된 뒤 제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면 제거한다고 합니다. 다 끝났고 자바로 이제 해야 내려가니까 한 15분에서 20분 더 걸려. 수술이 마무리되고 오케이. 어우 잘했어. 이건 너무 어렵지?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쌰. 반려견 상태는 괜찮을까요? 자 엑스레이 준비. 네. 수술이 끝나고 카테터 장치가 잘 삽입됐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데요. 까다로운 수술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데 우리 반려견 수술 잘 끝난 건가요? 수술 뭐 잘 끝났습니다. 네, 좋네요 보니까. 조마조마해. 조마조마했어요. 이제 건강하게 회복하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수술 받느라 고생 많았어. 잘 회복해서 퇴원하자. 상황이 계속 그 방치가 됐을 때는 어느 골든타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이제 독혈증이랄지 폐혈증이랄지 이런 문제 또
손상된 조직에 계속 염증 상태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그런 거를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시기를 놓치다 보면 염증 문제, 수술 부위 염증 문제로 2차적인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경우는 응급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큰 부상인 경우는 조그만 1차 병원보다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바로 검사와 진단과 수술이 한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곳이 조금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처럼 낙상 사고 시 외상이 없더라도 내부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죠? 내 아이의 건강 챙기기 펫초이스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